이제 활력징후에 대해서 다시 수업을 들을 건데요. 활력징후란 대상자의 체온, 호흡, 맥박, 혈압 등의 측정값을 의미하고 이를 통하여 대상자의 건강 상태 변화를 발견할 수 있어요. 또 진료 기록에 활력징후를 기록할 때는 혈압, 맥박, 호흡수, 체온의 순서대로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서로서로 그 소통하는 의료진끼리 이게 왜곡이 없겠죠. 이게 호흡순과 맥박인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활력증의 종류에는 혈압, 맥박, 호흡, 체온이 있는데 혈압은 심장의 수축에 의하여 혈액이 혈관에 부딪히는 압력을 의미하고 맥박은 심장의 박동수, 호흡은 들이마시는 흡기와 내쉬는 호기로 이루어지고 체온은 몸의 온도를 의미해요. 이제 정상 수치에 대해 공부해 볼게요. 그 혈압에는 그 정상은 수축기가 120 이하, 이하기가 80 이하 이렇게가 그리고로 속하고요. 전 고혈압에는 120에서 139, 80에서 89, 일기 고혈압에서는 140에서 159, 이완기는 90에서 99, 이기 고혈압으로는 160회 이상, 또 이완기로는 100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가 이기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고혈압은 약을 복용해야 돼요. 알겠죠? 그다음에 그 이제 신체 나이별로 이제 맥박의 수를 갖고 왔는데 신생아는 그 이제 파닥파닥 이제 새로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에 100에서 180 정도, 1분간 100에서 180 정도 뛰어요. 그리고 이제 서서히 나이가 먹으면서 유아는 80에서 160회, 또 유아에서 6개월에서 12개월인 유아는 80에서 130회, 또 이제 어린이는 1년에서 그러니까 1살에서 10살까지는 70에서 120회, 10세 넘어서부터는 60에서 100. 운동선수는 그 맥박이 40에서 60회 정도 뛰어요. 이거는 운동선수는 예외예요. 그리고 그 이제 호흡수에서 될 건데 이제 신생아나 영아는 이제 맥박도 빨랐으니까 신생아는 30에서 60회 정도, 유아는 24에서 40회, 어린이는 18에서 30회, 성인은 12에서 20회 정도가 정상이에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체온에 대해 공부를 할 건데 0에서 2세는 36.4에서 38도까지의 정상이고 3에서 10세는 36.1에서 37.8도까지, 11세 이상에서는 35.9에서 37.6도가 있어요. 체온을 재는 방법에는 고막 체온계, 애과 체온계, 측도 여기 체온하는 특성이 있는데 애과랑 고막과는 다르게 측도는 신체적 표면이 대상자에게 접촉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코로나 같은 이런 시국에는 그 측도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죠? 약간 갖다만 대면 온도가 나오니까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아도 안 하니까 약간 그 교차 감염의 위험이 줄을 수 있으니까 요즘은 측도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제 핵심 술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 첫 번째, 아까 영상에서 다 봤죠? 물과 비누로 손위생을 실시한다. 40에서 60초 정도를 해줘야 됩니다.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고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필요한 물품에는 소독솜, 메모지, 필기구, 시계, 트레이, 손 소독제, 곡반, 간호기록지가 있고 이제 필수적인 게 청진기, 체온계, 혈압계 등이 있는데 청진기와 체온계나 혈압계는 이제 작동 여부를 한번 확인하고 다른 대상자가 사용하고 안 닦았을 수도 있으니까 소독습으로 한 번씩 소독을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준비한 말품을 가지고 대상자에게 가서 간호사 자신을 소개한다. 안녕하십니까. 학생 간호사 김보경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손소독제로 손위생을 실시한다. 대상자의 이름을 개방형으로 질문하여 대상자를 확인하고 입원 팔찌와 환자 리스트를 대조하여 대상자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때는 두 가지 정도는 확인해 줘야 돼요. 이름이랑 등록번호. 그래서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김창함이 하면 네, 2번 팔찌 확인하겠습니다. 등록번호 12345 김창함님 이번 확인되셨고요. 이렇게 말을 하면 돼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 대상자에게 체온, 맥박, 호흡, 혈압을 측정하는 목적과 절차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김청원님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체온, 맥박, 호흡, 혈압을 측정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대상자분께서 의식을 하면서 높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음을 편하게 먹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전자체온계를 꺼내어 끝부분을 소독솜으로 닦은 후 겨드랑이 중앙에 삽입하여 체온계가 빠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왜 겨드랑이 중앙에 하냐면 겨드랑이 중앙이 움푹 패여 있기도 하고 신체적에서 그 혈관이 많이 다니는 통로이기 때문에 체온을 측정하기에는 고막 다음으로 편하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 대상자에게 체온이 측정될 때까지 체온계가 유지되도록 설명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겨드랑이에 넣었으니까 체온계가 고정될 수 있도록 반대쪽 어깨를 꼭 잡아주세요. 이렇게
왜냐면 얼핏하게 측정을 하면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꼭 이 말을 명시해 둬야 되고요. 9번째, 대상자의 발을 편안한 자세로 놓고 대상자의 이불을 내려 가슴이 보이도록 해요. 그다음에 10번째, 손가락으로 요골동맥을 찾아서 그 위에 놓고 맥박 부위를 확인하고 맥박을 측정하는데 보통 우리가 맥박을 측정할 때는 여기 손가락 이제 여기 그 엄지손가락 아래에 있는 데가 요골이고 여기가 노골이라고 하는데 이 요골동맥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손가락을 하면은 간호사 자신의 맥박이 측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를 이용해서 이렇게 측정을 하면은 이렇게 측정이 됩니다. 처음 대상자가 입원을 했을 때는 1분간 맥박수를 측정해야 되고 만약 이제 입원 중이니까 이제 여러 번 하루에 두세 번씩 확인하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대상자가 규칙적인 게 확인이 된다. 그러면 30초만 측정을 해서 곱하기 2를 해도 돼요. 그다음에 호흡도 이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맥박을 저희가 측정을 하고 여기 손가락을 올려놓은 거 그러니까 대상자가 우리가 호흡수를 측정하고 있다는 걸 의식을 하면은 횟수가 이상하게 측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맥박을 아까 요골동맥 올려놓은 데에다가 그대로 냅두고 그 대상자가 의식하지 못하도록 호흡수를 측정을 하는데 이것도 혈압 맥박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1분간을 측정을 하되 만약 이제 규칙성이 확인이 되면 30초 곱하기 2를 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체온이 이때쯤이면 삐삐삐 소리가 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체온이 측정되면 체온계를 빼고 그 체온의 끝부분 참침이 거기 대상자의 신체에 닿았으니까 소독도로 닦고 전원을 끄고 연기에 넣은 다음에 측정한 체온을 저희가 까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메모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대상자에게 편안한 자세를 취하게 한 후에 대상자의 팔을 심장과 그러니까 편안하게 이렇게 눕히면 돼요. 눕힌 다음에 팔을 여기까지 노출을 시켜요. 그다음에 팔억은 상완동맥이 이쯤인데 상완동맥 여기 2, 3cm이니까 이쯤에 벌브에 연결된 줄이 상완동맥 앞과 이렇게 예를 들면 줄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감쌌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감쌌잖아요. 그러면 이게 줄이 여기가 그 압력 벌브가 상완동맥이랑 평행이 두 개 감싸고 나서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여윤을 두고 감싸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커플을 너무 꽉 조이거나 헐겁게 하면은 대상자의 기존 혈압보다 더 높거나 낮게 측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손가락 하나 정도 여유를 줘야 대상자의 혈압이 정확하게 측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단은 만약 처음 혈압을 측정한 경우에는 한 손으로 혈압계의 조절 밸브를 잠그고 커프에 공기를 넣는데 여기 처음에는 우리가 그 맥박 처음 측정을 할 때는 요골동맥에 그러니까 커프를 감싸고 요골동맥에서 그 커프에 그 벌브로 가스를 주입을 하면서 어디쯤에서 대상자의 그게 소실이 되는지 이게 다 측정을 한 다음에 다시 그 이제 그 상완동맥 여기에서 그 청진기를 대고 그 아까 측정한 수치만보다 30민급 더 올려서 측정을 하면은 대상자의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측정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그 측정을 할 때는 조절 밸브를 천천히 열어서 1초에 2ml ATDC 눈금을 내리면서 처음 소리가 들리는 지점의 눈금을 기억을 하면 이게 수축기 혈압이에요. 그다음에 조절 밸브를 이제 열고 차츰 공기를 많이 빼면은 소리가 거의 없어질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완기 혈압이에요. 그러면 이제 수축기랑 이완기 혈압을 머릿속에서 기억을 하고 그 조절 밸브를 다 연 다음에 커피에 공기를 빼고 혈압계를 정리한 다음에 그 대상자의 팔을 여기까지 올려놨으니까 팔을 원상태로 돌려주고 우리가 또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측정한 혈압을 바로 메모를 하고 우리가 아까 상완동맥에서 청진기를 선처 우리가 측정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판때기랑 귀를 닦아준 다음에 정리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물과 비누로 손이 셈을 하고 간호 기록지에 호흡, 체온, 맥박, 혈압 측정지를 기록해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 이제 애과 체온도 많이 쓰지만 요즘에 고막을 많이 쓰잖아요. 이제 고막에 대해 알아볼 건데 고막은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고 작동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대상자에게 가서 안녕하세요. 학생 간호사 김무경입니다. 간호실제로 손위생을 실시하고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네, 등록번호 1, 2, 3, 4, 5 김청암님 확인했고요. 오늘 김청암님께서 열이 좀 난다고 하셔가지고 또한 김청암님께서 오늘 입원을 하셔가지고 체온을 한번 측정하려고 고막 체온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한 다음에 상침 덮개 그 기구를 꺼내고 상침 덮개 이렇게 꼭 꽂아가지고 빼면은 바로 꽂히거든요. 그 다음에 대상자의 머리를 돌려서 만약 그 성인의 경우에는 후 상방이고
후한 후하박인데 이렇게 후상박 후하박으로 당기는 이유는 대상자의 웨이도랑 일직선이 되게 하여야 정확히 체온이 측정이 되기 때문에 후상박 후하박으로 적절하게 설정을 하고 체온을 측정한 다음에 탐침 덮개를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런 데서 버튼 하나 딱 누르면은 그 탐침 커버가 벗겨지거든요. 이거를 버리고 체온을 적고 손소독제 손위생하고 간호 기록지로 기록하면은 활력 징후 측정이 끝납니다. 네. 영상 한 번 더 볼까요?